예, 그러니까 문제를 보시죠. 그러니까 문제집 59쪽입니다. 문제집 59쪽에, 그러니까 1번 문제, 그러니까 국토계획법 기반시설 종류와 해당 시설 연결로 틀린 것은 이 돼 있는데, 뭐 여기는 뭐 좀 익혀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2번 문제 해설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2번 문제 해설을 보시면, 그러니까 2번 문제 해설이요. 그러니까 기반시설 53가지를 7가지 시설군으로 묶어놨습니다. 뭐 1번 교통시설, 교통에 대한 것들이요. 2번 공간시설, 일정한 공간적 범위를 차지하는 것들. 3번 유통공급시설, 뭐가 흘러가는 거겠죠. 4번 공공문화 체육시설이 있고, 5번 방제시설. 그러니까 하천, 그러니까 큰 비 왔을 때요. 그러니까 물 담아놓는 유수지, 저수지, 방화, 방풍, 방수, 사방, 흙이 무너져 내리는 걸 막는 거죠. 그 다음에 방조, 파도 피해를 막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6번 보건위생시설, 앞에다가 안녕 쓰시고요. 안녕, 할머니 고마웠어, 잊지 않을게. 그러니까 뭐 사망, 돌아가신 거죠. 화장시설, 공유묘지, 봉안시설, 납골당, 자연장지, 장례식장, 뭐 소돼지 고마워, 도축장, 종합의료시설이 있고요. 7번 환경기출시설에 쓰레기 쓰시고요. 우리가 쓰고 버리는 것들이요. 하수도, 폐기물 처리시설, 수질오염 방지시설, 폐차장 등이 있습니다. 53가지를 7가지로 묶어놨다라고 하는 거죠. 앞쪽 와서요. 그러니까 59쪽에, 그러니까 1번, 그러니까 기반시설 종류와 연결로 틀린 것은,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끝에 폐차장, 폐차장은 쓰레기죠. 교통시설 X, 쓰레기를 뭐라고 하고요. 동그라미 5번에 있는 환경기출시설이라고 하는 거죠. 동그라미 1번이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2번 문제요. 방제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하천, 유수지, 사방설비, 저수지 등은 다 재해 예방과 관련되어 있지만 3번 하수도는 우리가 버리는 쓰레기이죠. 쓰레기물입니다. 쓰레기니까 환경기출시설에 해당하는 거죠. 답은 3번. 다음 와서요. 그러니까 그 60쪽에, 그러니까 2-1번 기반시설 종류와 연결로 틀린 것은, 그러니까 동그라미 4번, 그러니까 자연장지는 사망, 돌아가신 거죠. 그것을 또 뭐라고 부른다고요? 보건위생시설 이렇게 부르고 있죠. 공간시설이 아닙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고, 그 다음에 3번 문제요. 그러니까 도시공개시설 설치관리에 대한 규정으로 틀린 것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3번 세모하시고, 동그라미 4번 세모하시고, 뭐 시험에 나온 적이 없는 것들을 세모라고 하는 거죠. 우리 시험 보면은 A4 용지 3,000쪽입니다. 뭐든지 다 시험에 나올 수는 있죠. 근데 그동안에 나왔냐 안 나왔냐 하는 거고, 보시면 동그라미 1번이요. 그러니까 국가계획으로 설치하는 광역시설은 사선거고요. 그 광역시설의 설치관리를 사업 목적으로 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설치관리할 수 있다. 그러니까 KTX 같은 경우는 특수법인이 있죠. 그러니까 7번이요. 그러니까 광역시설에, 그러니까 이 설치관리의 예외로 법인이 한다라고 하는 게 있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7번이요. 그러니까 시설을 만들었으면 잘 관리하죠. 국가 관리할 시설은 누가 관리하고요? 국가 관리하고, 지방이 관리할 시설은 지방이 관리합니다. 동그라미 2번 설치한 도중계획시설 관리에 대해서 이 법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사선거고요. 국가 관리하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사선거고요. 거기에 가보면 국가가 관리한다고 써져 있고, 지방 표시요. 지방 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경우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도중계획시설 관리에 대한 사항을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쪽이요. 동그라미 3번이 틀렸고 시험 나온 적은 없고요. 그러니까 또 이런 법 자체도 아직 안 만들어졌으니까 시험에 나올 가능성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중계획시설을 지상이 아니라 7번이요. 땅에다 도로를 만들 때는 땅을 다 돈 주고 사가는 거죠. 그건 토지보상법이 있습니다. 근데 땅이 아니라, 그러니까 저 위로 가공선, 그러니까 공중, 수중, 수상, 지하, 저 밑으로 지중선 등을 설치하는 경우 높이나 깊이의 기준, 설치로 인해서 토지나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 행사에 제한을 받는 자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는 공익사업 X 토지보상법이 아니라 아래 해설 보면 따로 법률로 정한다라고만 돼 있고, 그 법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다고요. 그 법을 만드는 순간 왠가 다 보상을 해야 되죠. 그래서 법을 만들지 않고 있습니다. 동그라미 3번 그 법 이름이 틀렸다는 거고, 또 동그라미 4번 그러니까 지상, 수상, 공중, 수중, 지하 우리나라 땅에 기반시설 설치하려면 원칙으로 시설의 종류, 명칭, 위치, 규모 등을 미리 도시군관리기구로 결정해야 된다. 그게 원칙. 뭐 위반하면 얼마, 그건 관계없고요. 동그라미 5번 광역시설 설치관리는 도시계획시설 설치관리 규정에 의한 것이 원칙이나 사선거고요. 7번요. 설치는 시행자가 한다, 관리는 국가, 지방이 각각 관리한다. 그게 설치관리 규정입니다. 일반적인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관리 규정이고, 광역시설도 도시군계획시설이니까 그 설치관리 규정을 적용한다고요. 그게 따르는 게 원칙. 그런데
협약, 회유의 법인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동그라미 5번 둘째 줄 원칙이나 관계 특별성, 광익상, 특시상 구수는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의회를 구성해서 설치 완료할 수 있고, 협약 체결이나 협의회 등 구성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시군이 같은 도에 있으면 윗사람, 중급에서 광익설을 설치 완료할 수 있다. 틀린 거 3번. 4번 문제요. 공동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동그라미 1번. 공동구란 왼과 파이프를 다 묻어두자라고 하는 거죠. 전기, 가스, 수도, 파이프, 공급설비, 통신 파이프, 하수도 파이프 등 제한매설물을 공동 수용함으로써 그러면 여러 가지가 나아지겠죠. 미관의 개선, 도로 부재, 부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기하기 위해서 제하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하며 기반시설 중 유통 공급설에 속한다. 동그라미 2번. 공동구 관리자는 5년마다 공동구 안전유지 관리 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동그라미 2번 앞에 네 글자 누가 관리한다고요? 국토계획법이니까 특광시군이 관리하는 거죠. 특광시군이 관리한다. 5년짜리 계획을 세운다가 있습니다. 동그라미 3번 공동구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동구는 파이프 사업자들에게 혜택이죠. 파이프 사업자들이 돈 3가지 내는 겁니다. 관리 비용은 공동구를 점용하는 자가 함께 부담한다. 파이프 사업자가 부담한다. 부담 비율은 점용 면적을 고려해서 공동구 관리자가 정한다고 되어 있고, 동그라미 4번 이것저것이 섞여 있어서 틀려 있는데 동그라미 4번 틀렸고요. 좀 이따 해설을 보시죠. 다음 쪽 와서요. 동그라미 5번 공동구 점용 사용하는 자는 지방 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 사용료를 내야 된다. 차지해서 쓰고 있는 만큼 사용료를 내야죠. 해설, 동그라미 4번에 대한 해설이요. 공동구를 만들었으면 파이프 다 집어넣으라고요. 이것저것을 둘째 줄 다 공동구에 수용해야 되면 가스관, 하수도관, 하수구도관 등 법으로 정해진 것들은 공동구 협의에 심의를 거쳐 수용할 수 있다. 얘네들은 폭발 위험이 있으니까 심의를 거쳐 수용할 수 있다가 되는 거죠. 가스관, 하수도관, 자주 이렇게 뉴스에서 보시는 것들이죠. 다음에 5번 문제요. 광익설. 틀린 것은 동그라미 1번 광익설이란 기반시설 중 둘 이상 특별시 광익시 특시군에 걸쳐 설치하거나 둘 이상 특별시 광익시 시군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동그라미 2번 광익설 체계적 정비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 국토부 장관이나 도지사가 광역계획권 지정할 수 있다. 둘 이상이 광역이죠. 동그라미 3번 국가계획으로 설치하는 광익설은 광익설 설치 관리를 사업 목적으로 하거나 사업 종목으로 해서 다른 법률에 설립된 법인이 설치 관리 할 수 있다. 예전 13회 때인가요? 그때 한번 설치 관리 해야 된다, 할 수 있다. 그거 갖고 된 적이고요. 그 지문입니다. 동그라미 3번은 맞죠? 예외니까 할 수 있다. 동그라미 4번 관계 특광시군은 협약 체결하거나 협의회를 구성해서 광익설 설치 관리 하야한다 XX 할 수 있다는 거죠. 원칙, 이 규정에 따른다.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동그라미 5번 A, B의 가치가 해석했는데 A에 이익이 되고 B에게는 피해가 됩니다. 쓰레기 처리시설 같은 경우요. 그러면은 A에서 B 쪽에 좀 돈 내라. 돈을 주든지 도와주든지 아무튼 돈 부담을 해야죠. 지방은 환경오염을 심하게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광익설을 다른 지방에 설치할 때는 환경오염 방지사업, 주민편익 증진사업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하거나 아니면 자금을 지원한다가 있습니다. 다음 쪽이요. 6번 문제. 도시군 계획설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숫자 동그라미 4번이요. 도시군계획설 결정고시엔 도시군계획설에 대해서 고시일부터 20년 경보대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경우 고시일부터 20년 되는 날에 X요. 20년이 되는 날에 효력을 상실한다. 밤 12시 다음날 0시 그냥 마르고 닳도록 나오는 거죠. 4번 틀렸고 4번 틀렸으면 답이죠. 틀린 것은 답이고요. 10초짜리 문제입니다. 나르다음 밤 12시 그것만 아시면 되죠. 4번 틀렸고 공부니까 나머지 보시면 동그라미 1번 국가계획은 둘째 줄 법인 별도의 회사를 만들어서 설치관리 할 수 있다. 동그라미 2번 공동구 돈 들여서 만들었으면 둘째 줄 공동구에 수용된 시설 모두 공동구에 수용되도록 해야 된다. 파이프 다 집어넣어라 라고 하는 거죠. 동그라미 3번 광익설에 대해서 관계특광시군은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의회를 구성해서 광익설을 설치관리 할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도주군, 계획, 시설은 괄호 열고 교통시설, 공간시설 등 괄호 닫고요. 기반시설 중 도주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뭐 이걸 틀리면 안 되죠. 도주군 계획시설은 도주군 계획시설이라고요. 도주군 계획시설은 도주군 계획시설입니다. 기반시설 중 도주군관리기로 결정된 시설. 그거 꼬아놨을 때 구분하셔야 되고. 답은 4번이고 6-1번이요. 도주군계획시설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1번 시설결정 구실부터 5년 이내 5년 없죠. 시설사업 시행되지 않은 경우 부지 중 지목이 돼 도주 소유자는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려면 10년 미집행이죠. 첫째 줄 5년 X 10년. 동그라미 2번 도시개발구역 규모가 150만 제곱미터인 경우 해당 구역 개발사업 시행자는 공동구를 설치하여 우리나라 1번 공동구 여의도 얼마요? 200만 제곱미터 초과 때 공동구를 설치하는 거죠. 200만 제곱미터 초과. 동그라미 3번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 하수도관 폭발 위험이 있으니까 심의를 거쳐 수용할 수 있다 맞고요. 동그라미 4번 공동구 관리자 앞에 네 글자 누구요? 특광시군. 특광시군은 매년 X 공동구 안전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계획은 몇 년짜리 계획이고요. 파이프가 바로바로 녹쓰는 거 아니죠. 쥐가 오줌 싸봤자 얼마나 녹슬어요. 몇 년이고요. 5년마다 계획을 수립 시행한다가 되고요. 다음 좋아서 동그라미 5번 시설결정 고실부터 10년 이내 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경우 10년 되는 날 다음 날에 효력을 잃는다. 효력 상실하려면 20년은 돼야죠. 20년이 되어야 20년 되는 날 다음 날 효력을 잃는다가 됩니다. 답은 앞쪽에 있었고요. 7번 문제요. 단기불편계획 수립과 공고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동그라미 1번 단기불편계획은 국토부 장관 수도사 시상수가 수립하지만 공고는 국토부 장관 도지사는 알 수 없고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가 공부해야 한다. 지역 주민을 위한 거죠. 지역 주민들한테 우리 동네 이것저것 만들기로 한 것들이 있는데 걔는 돈이 없으니까 3년 뒤로 빌립니다. 얘는 3년 안에 합니다. 3년 내외 착공 일정. 지역 주민이 궁금해하니까 지역을 권하라는 특광시군이 발표를 한다고요. 동그라미 2번 단기불편계획은 도시군계획시설 결정고실부터 일정 기간 이내에 재원조달계획, 보상계획을 포함해서 수립해야 된다. 일정 기간이 숫자 2년이죠. 발표는 2년 안에 하는 거고 발표하는 내용이 3년 내외 착공 일정이죠. 발표는 2년 안에 발표를 하고 발표하는 내용이 3년 내외 착공 일정입니다. 동그라미 4번 단기불편계획은 제1단계와 제2단계로 구분하여 수립하되 2년 X 3년 이내 시행할 시설사업은 1단계 집행계획에 2년 X 3년 후에 시행할 사업은 2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도록 한다. 4번 틀려서 답이고요. 동그라미 5번 특광시군은 단기불편계획 수립하려면 비료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하고 해당 지방회 의견을 듣는다. 그런 게 있습니다. 답 4번이었고요. 8번 문제요. 시설사업 시행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동그라미 1번 시설사업은 비행정청인 자도 시행자가 될 수 있고 시행자는 사업 대상 지역을 둘 이상으로 분할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전혀 다른 것들이 섞여 있네요. 우리 이제 본시험에서는 지문에서는 하나를 물어봐요. 이렇게 두 개 물어보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하나고요. 국가지방 공기업 민간 다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분할해서 할 수 있죠. 동그라미 2번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고시한 경우 국공유지로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도시군관리계획 정해진 목적 외의 목적으로 매가 양도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무효로 한다. 맞죠? 공법 무효 딱 2번이고요. 얘기를 드렸으니까 동그라미 2번 원절이에 8번 문제 동그라미 2번 무효 딱 2번이요. 지금 그 지문에 있는 시설부지 국공유지 대답하지 마라. 대답하면 무효이다. 두 번째 주택법에 B1, B2 돈 갖고 집을 지었습니다.
지저분하게 넘겨줘요. 깨끗하게 넘겨줘야 돼요. 깨끗하게 넘겨줘야죠. 그래서 나쁜 짓 하지 마라. 저당권 설정 등 하지 마라. 그래서 부기등기를 해놓는 게 있죠. 부기등까지 해놨는데 그대로 어찌고 저찌고 장난해봤자 인정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주는 거죠. 너는 등기부도 안 보냐? 무효이다 라고 하는 게 있죠. 무효 딱 두 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3번 시설사업 시행자가 실시계획 작성한 경우에는 국토부장관 지도자 대도장에게 인가를 받아야 하며 사승거고요. 실시계획 인가받는다. 당연한 얘기죠. 이 경우 실시계획 인가하려면 미를 공고하고 관계소로 사분을 14년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공고, 열람 두 글자 뭐라고 할 수 있고요. 공람 6글자 뭐가 되고요. 주민의견 청취. 어지간한 계획 다 주민의견 청취이죠. 거의 대부분 주민의견 청취입니다. 동그라미 4번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의 처분은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XX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 동그라미요. 시행자 그러니까 공익사업 시행자죠. 공익사업 시행자는 그러니까 국가지방 공기업 민간 다 행정청의 행정주체의 지위를 부여하고 그들의 처분은 다 행정처분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처분에 대해서 민사소송 X 다 행정쟁송으로 가야 되죠. 불복대 행정심판 제기할 수 없다 X요. 공익사업 시행자니까 다 행정처분이 되는 겁니다. 동그라미 4번이 틀렸고 또 공익사업 시행자 행정청의 주체 지위를 갖게 됐으니까 수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동그라미 5번 시설사업으로 인해서 조성된 대지건축물 국가 지방 소유에 속하는 재산을 처분하고자 할 때 해당 도중계획 시설사업 시행으로 수용된 토지건축물 소유자에게 우선적으로 양도할 수 있다. 동그라미 5번 세모하시고 나온 적 없고요. 그 중에 이제 뭔가 만들어서 팔 게 있다고요. 그러면 뺏긴 사람한테 먼저 그 사람들에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자. 그냥 그런 좋은 뜻입니다. 틀린 것은 4번. 그러니까 9번 문제요. 그러니까 시설사업 설명으로 그러니까 틀린 X. 그러니까 숫자요. 동그라미 5번. 한국토지대공사가 그러니까 사업 시행자로 지정을 받으려면 OX. X 틀렸죠. 민간 수용 요건, 민간 지정 요건. 그러니까 민간이 수용을 하려면 민간이 시행자로 지정을 받으려면 그러니까 민간 수용 요건, 민간 지정 요건인 거죠. 그래서 민간만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토주택공사 X고요. 그 다음에 분수, 둘째 줄 분수도 틀려 있고 아무튼 7번 시험 중에 7번 나왔는데 7번 가운데 분수 꼬아서 나온 적 한 번도 없다고요. 그러니까 해설 보시면 그러니까 동그라미 5번 다음 박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위에다 민간이 시설사업 시행자로 지정을 받으려면 시설사업 대상 그러니까 토지 면적이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 숫자 갖고 꼬아서 나온 적 한 번도 없다고요. 그러니까 민간 수용 요건입니다. 문제 와서요. 9번 문제 동그라미 5번 틀렸고 그다음 동그라미 그러니까 틀린 것은 숫자 틀렸으면 틀린 거죠. 그냥 답은 5번이고 동그라미 1번 같은 도 관할구역 속에 있는 둘 이상 시군에 걸쳐 시행되는 사업 시행자를 정함에 있어 관계 시장 우수간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시행자를 지정한다. 네가 해라. 토닥거리고 싸우면 네가 해라. 정할 수 있죠. 동그라미 2번 도지사는 광역도시가 관련되는 경우 관계 시장 우수의 의견을 들어 직접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경기도 10개 시군 해집고 다니는 도로는 누가 할 수 있고요? 도지사가 할 수 있죠. 동그라미 3번 시행자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 시행 대상 지역을 분할해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경부고속도로 몇 공구 몇 구간 끊어서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도중관리계획 결정 고시한 경우 사업에 필요한 국공유지가 도중관리계획으로 정해진 목적 외의 목적으로 양도할 수 없다. 공적인 땅 공익사업 하는 데만 써라 라고 하는 거죠. 행여 내다 팔면 뭐라고요? 무효이다가 있었죠. 그러니까 틀린 것은 5번. 그러니까 10번 문제요. 도중계획설사업 설명 중 틀린 것은 숫자 줄 이상 이런 건 숫자도 아니고요.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도중계획설 사업은 도중계획설 설치 정비 계획하는 사업을 말한다. 맞죠? 도중계획설 사업은 도중계획설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시행자는 두째 줄, 분할하여 시행할 수 있다. 시행자 쪼갤 수 있고. 동그라미 3번. 시행자는 시설 사업에 필요한 토지 건축물 등등을 수용할 수 있다. 맞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4번. 도중기획설에 대한 도중관리계 결정고시가 있은 때에는 토지보상법에 의한 사업인정 및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두째 끝에 사업인정 6글자, 사업인정 2글자, 뭐예요? 사업인정 4글자는 사업인정 목록 쓰시고요. 목록이죠. 사업인정 핵심은 목록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목록 발표가 됐으면 목록 발표가 된 것으로 본다. X요. 출판요. 도중관리계획 여기에 뭐가 있는지 조사할 시간 없죠. 그러니까 목록은 언제 들어간다고요? 실시계획이죠. 첫째 줄 도중관리계획 X. 실시계획. 그러니까 실시계획에 목록이 들어가고 목록 발표가 됐으니까 목록을 또 발표할 필요가 없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5번.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 수사 도장은 시행자의 기반시설에 필요한 용지 확보 등의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실시계획을 인가할 수 있다. 조건을 건다. 엄청나게 도와주는 거죠. 조건이 없으면 불가입니다. 근데 지금은 어긋나지만 이거 꼭 할 거지. 해야 돼. 그럼 하는 조건으로 도장 찍어줄게. 그러니까 도와주는 거죠. 조건은 어디나 다 붙습니다. 틀린 것은 4번. 그러니까 11번 문제요. 그러니까 도중계획설 옳은 것은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도시적 사회복지시설 설치하려면 도중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된다. 모르죠. 넘어가시고 모르는 거 두 번 읽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도중계획설 부지에 대한 매수 청구 대상은 지목이 대인 토지에 안정되며 토지에 있는 건축물은 포함되지 않는다. OX. 출판요. 여기 초가집 할머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시행사가 사업을 한다고요. 사업할 때 뭐 해야 돼요? 매수를 해야죠. 매수해서요. 땅만 사가고요. 초가집 남겨놓고 거기다 도로 만들어요? 아니죠. 돈 되는 거 싹 다다 사가는 거죠. 싹 다다 사가니까 싹 다다 사가라고 얘기할 수 있죠. 싹 다다 사갑니다. 싹 다다 사가라고 얘기할 수 있죠. 토지 등에 대해서 수용을 하고 매수를 하고 토지 등에 대해서 매수 청구를 하는 거죠. 돈 되는 거 싹 다인 거죠. 포함되지 않는다. XX. 그러니까 동그라미 3번. 용도지역. 그러니까 건축물의 용도 종류 규모 등의 제한에 대한 규정은 사선거고요. 도중계획 시설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뭔 소리인지 모릅니다. 동그라미 4번. 도중계획설 부지에서 그러니까 도중계획 시설 부지에서 사선거고요. 도중관리계획 위반하는 경우에는 계획 위반을 위한 토지적 평가 실시하지 사선거고요. 아니할 수 있다. 모릅니다. 동그라미 5번. 그러니까 시설사업 시행자가 행정청의 경우 시행자 처분에 대해서 행정심판 제기할 수 없다. X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뭐가 틀렸어요? 그러니까 2번과 5번은 틀렸죠. 2번과 5번은 틀렸고, 그러니까 뭐 그 문제요. 지금 몇 번이죠? 11번이죠.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틀린 거 그 정도는 어차피 뭐 이게 확실히 틀렸나? 좀 이상한데? 이상하면 틀린 거죠. 뭐 다시 알면 뭐 기억나요? 어차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틀린 거 표시하고요. 됐습니다. 두 개는 표시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되고요? 12번 넘어가면 되죠. 넘어가시고요. 그러니까 80번까지 가서 65점 나온 다음에 와서 모나미 굴리면 되죠. 2번. 헤이. 2번은 답 아니고. 그러니까 2번과 5번만 아니면 되죠.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차피 공법을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다쳐요. 그러니까 40문제 중에 6문제는 보도도 못한 문제들 나옵니다.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3,000쪽을 다 볼 거예요? 아닌 거죠. 그냥 55점만 나오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문제집만 갖고 있으면 요것만 아시면 55점은 아무 걱정 없어요. 뭔 걱정을 더 해요? 55점 아무 걱정 없다고요. 그것만 아시면 됩니다. 지금 하신 게 이해가 안 돼요? 예. 그러니까 기억이요? 까먹는 건 당연하죠. 당연히 까먹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보고 또 보고 하시는 거죠. 저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왔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하시면 이제 55점 되고, 모나미한테, 2번, 5번 나오면, 모나미 좀 쉬게 하든지, 다른 모나미 쓰든지 하면 되죠. 그것만 하시면 됩니다. 자, 그걸로 이제 시험은 됐고, 공부니까 보시면, 동그라미 1번, 보시죠.
7번이요. 그러니까 도시군관리계 결정해야 되는 게 기본이고, 그 다음에 가벼운 몇 가 당연하거나 경미한 것들은 도시군관리계에 거치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게 A4 용지로 반쪽이라고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냥 문제를 보니까 도시지역에 사람들 바글바글, 뭐 이러저러한 애기들도 노인분들도 많고 사회복지시설 많은데 그건 뭐 당연히 설치해야 될 것 같다? 네, 그럴 수 있겠죠.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도시군관리계획 결정해야 된다. XX. 뭐 도시지역 사회복지시설은 많이 만들면 좋은 거죠. 도시군관리계획 거치지 않아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3번은 어렵고 중요한 문제고요. 동그라미 3번 용도제한에서 건축물의 용도, 종류, 규모 등의 제한이요. 그러니까 제한에 대해서 개인에 대한 사적 개발 제한 쓰시고요. 제한, 개인에 대한 사적 개발 제한입니다. 주거지역 나이트클럽 못 짓는다 라고 하는 거죠. 그건 개인들한테 요건 지켜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도시군계획시설은 공적시설인 거죠. 도시군계획시설에다가는 공적시설 쓰시고요. 공적시설은 공적인 경우에는 그런 사적인 규정을 적용받는 게 아니죠. 그래서 농림지역, 교육연구시설, 학교 들어가죠. 도로 들어가고요. 자연환경보전지역 도로 들어가고 구청 들어가고 해야 되는 겁니다. 개인들은 이거 지켜라 라고 하는 규제하고 공적인 필요에서 가는 거하고 그걸 똑같이 적용하지는 않는다고요. 적용된다. X. 틀렸고. 동그라미 3번. 그러니까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입니다. 시설 부지요. 먼저요. 동그라미 4번. 앞부분 시설 부지 빼고 뒷부분 빼고 도시군관리계획 위반 할 때 토지적성 평가 실시한다. 그 원칙은 맞죠. 도시군관리계획 위반 때 기초 7번이요. 그러니까 도시군관리계획 절차, 기초사고, 기초사회, 뭐 환경성, 토지적성 평가, 제휴취약성 분석 그런 것들 포함합니다. 도시군관리계획 때 그 절차 밟아야 된다. 원칙. 그런데 경미 때 생략할 수 있다. 뻔한 경우에 생략할 수 있다. 도시군계획시설 부지 뭐 하기로 정했어요? 도로 만들기로 정했죠. 구청 만들기로, 학교 만들기로, 콘크리트 깔기로 정한 땅입니다. 콘크리트 깔기로 이미 정해져 있는 거죠. 도시군계획시설 부지, 콘크리트를 붓기로 이미 정해져 있는 땅이라고요. 거기에다가 뭔가를 또 할 때 또 검토를 또 할 필요가 없죠. 조사, 토지 적성평가. 토지야, 네 적성은 뭐니? 써져 있는 거 안 보여? 콘크리트 써져 있잖아요. 콘크리트 올 거 뻔한데 뭘 물어봐? 그러니까 물어볼 필요가 없다고요. 뭐 그런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 거고요. 뭐 이런 건 알 수가 없죠. 이런 거 알려고 하면 그냥 지출문제 나온 정도만 아시면 되고 문제집에 있는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보셨고요. 다음에요. 69쪽 12번. 그러니까 시설, 그러니까 비용 부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행정성이 아닌 자가 시설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에 대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그자가 부담한다. 동그라미 1번 다시요. 괄호 열고 행정성이 아닌 자가 괄호 닫고요. 시설 사업 시행하는 경우 그에 대한 비용은 그자가 부담한다. 7번요. 행정계획이든 사업이든 다 누가 부담하는 게 원칙이요? 지가 부담하는 게 원칙. 다 지가 부담하는 거죠. 다 지가 부담합니다. 지가 부담한다. 맞죠? 동그라미 1번 맞고요. 동그라미 2번. 타인 소유 토지를 임차해서 기반시설 설치 비용 부과되는 건축 행위를 하는 경우 토지 소유자가 설치 비용을 납부한다. 문제 첫째 줄에 기반시설 설치 비용, 개발행위 허가제에 있는 기반시설 설치 비용 부담구역을 얘기하는 거죠. 동그라미 2번 언저리에 200제곱미터 초과 신축 증축 200제곱미터 초과하는 신축 증축하는 행위자는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있죠. 그러면 건물 지어서 떼돈 벌어 나가고 건물 지어서 사람들 들어오게 하고 그래서 기반시설 필요하게 만든 자 원인을 제공한 자 돈 내라는 거죠. 그러면 요 개발 행위를 해서 건축을 해서 떼돈 벌어 나가는 사람은 땅 주인이요? 건축 행위 한 사람이요? 건축 행위 한 사람이죠. 그래서 건축 행위 한 사람이 내는 거지 토지 소유자가 내는 게 아니죠. 동그라미 2번 틀렸고 동그라미 3번. 그러니까 행정성이 아닌 자가 시설 사업 시행하는 경우 사업 비용의 일부를 국가 지방에서 보조융자 할 수 있다. 공익사업이니까 보조융자 할 수 있다. 그냥 뭐 좋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4번.
기반시설 부담비약, 기반시설 부담비약, 기반시설 설치비용, 부가대상 건축행위는 단독주택, 숙박시설 등 대통령이 하는 시설로 200제곱미터를 초과,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행위로 한다. 동그라미 2번. 그 사람이 돈을 내는 거죠. 다음은 기존 건축물 철거하고 신청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을 초과하는 건축행위에 대해서만 부가대상으로 한다. 그러니까 건물을 지었고 그래서 사람이 꼬이게 하고 그래서 기반시설을 필요하게 만들었으니까 돈 내라.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거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새로 추가된 부분들, 새로 짓는 것들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200제곱미터 초과 때 돈을 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5번. 기반시설 설치비용 부과되는 건축행위 한 경우 건축행위를 완료하기 전에 건축 지위를 승계하는 자는 지위를 승계한 자가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내야 한다. 또 뭐 쓸데없는 소리야. 당연한 얘기죠. 그러니까 개똥이가 건축주입니다. 개똥이가 중간에 팔았어요. 소똥이가 건축주입니다. 누가 돈 내요? 소똥이가 돈 내는 거죠. 그러니까 건축주가 돈을 내는 거죠. 건축으로 돈 버는 사람이 돈을 내는 겁니다. 틀린 것은 2번. 그러니까 13번 문제요. 가슴이 총 맞은 것처럼 먹먹하긴 한데 이런 문제 나오면 경산했네요? 애고예요? 경산했네이죠. 우리 시험은 이렇게 나오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은 옆에 14번 문제도 길어요. 14번 문제도 긴 겁니다. 왜냐면 이건 우리 시험지로 하면은 3줄이 다 넘거든요. 5개 지문 다 3줄 넘는 거 없어요. 우리 시험 40문제 11,500자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14번 문제도 길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 글자를 세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아래 한 걸 컨트롤 QI 문서 정보 누르면 글자 수 나와요.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13번 문제도 많은 판인데 이건 아니고 그냥 공부니까 한번 보시라 그런 뜻이겠죠. 13번 문제요. 그러니까 비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러니까 5번이 틀렸다는 건데요. 동그라미 1번부터 가시죠. 동그라미 1번 도중계획 시설사업에 대한 비용은 사선 극구형.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사선 극구형. 국가 할 때는 하는 경우는 지가, 지방이 할 때는 지가, 행정청이 아닌 자가 하는 경우는 지가, 다 지가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다 지가 부담하는 겁니다. 동그라미 2번 행정청이 시행하는 도중계획시설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도중계획시설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얼마 50% 이하 범위에서 국가 예산으로 보조 융자 할 수 있다. 관청이 아니니까 국가가 도와줄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죠. 동그라미 3번 그러니까 그 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도중계획시설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도중계획시설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3분의 1 이하 범위에서 국가 또는 지방이 보조 융자할 수 있다. 도와줄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4번 행정청 시행자 는 그가 시행한 도중계획시설 사업으로 현재 이익을 받는 다른 지방자치가 있으면 그 시설사업에 든 비용의 일부를 그 이익을 받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킬 수 있다 라고 하는 거고요. 동그라미 5번 행정청이 아닌 그러니까 자는 그냥 중간 싹 관계없고요. 그러니까 넷째 주구대 부담시킬 수 있다 X요. 없다. 관청도 아닌 자가 해놓고 너 나 때문에 이익 봤으니까 돈 내놔. 부담시킬 수 있다 X요. 부담시킬 수 없다 라고 하는 거죠. 행정청이 아닌 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관청 보고 돈 내놓으라고 할 수가 없다고요. 그런 얘기고. 다음에 그러니까 13번 문제 동그라미 4번 옆에 빈자리가 있으니까 다음을 쓰시죠. 이걸 어디다 이쪽을 쓰죠. 이걸 지워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13번 문제, 그러니까 동그라미 4번이요. 그러니까 국가를 대표하는 게 장관이죠. 그다음에 그러니까 특별시, 그러니까 광역시, 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군이 있죠. 그다음에요. 그러니까 장관이 있고요. 그러니까 특별시, 그러니까 광역시, 그러니까 도가 있고요. 시군이 있죠. 자, 그런데 그러니까 그 둘 이상 걸치는 경우요. 그러니까 시행자 지정에 대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주와 뭐 공주 옆에 뭐가 있죠? 저쪽으로는요. 그러니까 뭐 저쪽 이쪽 동네 잘 몰라서요. 충남에 그러니까 천안 아산이 있습니다. 천안 아산에서 그러니까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천안 아산에 걸치는데 토닥거리고 다투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누가 지정을 해줘요? 도지사가 지정을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요. 그러니까 천안과 평택에 걸려 있습니다. 천안과 평택에 걸려 있는데 그걸 누가 할지 토닥거리고 다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도가 다르니까 누가 지정을 해줘요? 그러니까 둘이상이 중급이니까 상급에서 지정을 하죠. 그러니까 장관이 누구고요?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요. 그러니까 비용 부담에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비용 부담에 대한 거고요. 천안에서 무슨 사업을 했습니다. 아산한테 이익이 됐어요. 그래서 천안에서 아산 보고 그러니까 니네들한테 큰 이익이 됐으니까 40 내놔. 근데 아산에서는 택돔 소리 그러니까 5 주겠다. 5만 5 주겠다. 그러고 있습니다. 다툼이 생겼습니다. 누가 정해줘요? 천안과 아산에서 토닥거리고 다투고 있어요. 누가 정해줘야 돼요? 도지사가 뭐 지난주에 했던 거죠. 꼰수동권국도 그하고 비슷한 거라고요. 둘이상 하급 토닥거리고 있으면 중급에서 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천안에서 사업을 했습니다. 평택에 이익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평택 보고 40 내놔라. 평택 택돔수리 2 줄게. 그러고 있다고요. 그러면 중급이 다른 거죠. 그러면 누가 정해야 돼요? 장관이 정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 장관은 누구고요? 행정안전부 장관은 딱 두 번 나오죠. 지방의 행정과 재정, 지방자치단체 간의 분쟁 조정 때 행정안전부 장관이 나오게 됩니다. 지방에서 채권을 발행하려면 지방이 재정에 대한 거니까 누구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행정안전부 장관, 뭐 내무부 장관 그러면 이해가 되시나요? 아무튼 그쪽 옛날 내무부 장관, 행정부 장관의 도장을 받아야 되고 돈 문제로 지방 사이에 다툼이 생겼으면 다툼이 생겼을 때도 상급청은 행정안전부 장관이라고요. 다음 이제 콘크리트는 국토부 장관이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4번에서 아예 한 발 더 나가면 거기까지 가게 되는 거고요. 틀린 것은 5번. 그러니까 14번 문제요. 14번. 갑은 행정청이 아닌 자로 시설사업을 수행하는 자이다. 국토계획법 갑의 사업비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1번. 국가, 지방은 법에 정한 비용의 3분의 1 범위에서 갑의 사업비용을 보조융자 할 수 있다. 공익사업이니까 행정청이 아닌 자 사업에 대해서 도와줄 수 있죠. 동그라미 2번 갑, 행정청이 아닌 자가 현저한 이익을 받는 지방자치단체에 비용을 부담하게 XX 관청이 아닌 자가 관청 보고 돈 내놓으라고 할 수는 없다고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3번 그러니까 국가지방은 갑의 시설사업에 소요되는 설계비 X, 관리비 X. 그러니까 콘크리트 값을 도와주는 거지 직원 휴가비까지 도와주는 건 아니라고요. 설계비, 관리비는 지가 책임져야 될 일이지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도와주는 건 아닙니다. 콘크리트 값만 도와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국가 지방은 갑의 시설사업에 소요되는 조사측량비 XX. 뭐 동그라미 3번, 4번 묶어서 똑같은 수준이고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5번 갑은 자신의 사업으로 현저한 이익을 받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사업에 든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XX요. 관청도 아닌 자가 관청 보고 돈 내놓으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답은 1번. 이게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군요. 아무튼 뭐 시설 사업 자체가 양이 많고요. 예. 많습니다. 예, 많습니다. 자, 잠깐 쉬고 가보도록 하시죠. 예, 잠깐 쉬고 오겠습니다.